다시 만난 옛 여인. 일부 우연한 재회. 1974년 봄 남산 아래. 영수가 나 꼭 돌아올게. 기다려줘. 23 박민호는 버스 정류장에서 그녀의 손을 놓지 못했다. 김영숙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 잘 다녀와요. 편지 꼭 써요.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아니, 지켜질 수 없었다. 50년 후 2024년 가을. 다음 정거장은 서울역입니다. 서울스테이션. 지하철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다. 칠순을 넘긴 박민호는 손잡이를 잡고 흔들리는 차체에 몸을 맡겼다. 오늘은 옛 직장 동료들과의 모임이 있는 날이었다. 3개월에 한 번씩 만나 소주 한 잔 기울이며 지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전부였지만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혼자 사는 아파트로 돌아가면 기다리는 건 텅 빈 거실과 냉장고에 담긴 반찬통 뿐이었으니까.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밀려 들어왔다. 민호는 자리를 양보하려 했지만 젊은이들은 모두 스마트폰만 들여다볼 뿐이었다. 그때였다. 쿵. 급정거하는 바람에 몸이 앞으로 쏠렸다. 민호는 황급히 손잡이를 붙잡았지만 옆에 서 있던 누군가가 비틀거리며 그의 팔에 부딪혔다. 아, 죄송합니다. 나긋나긋하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음색. 민호는 반사적으로 그녀를 부축했다.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여자의 말이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얽혔다. 지하철의 요란한 소음도,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그 눈빛만이 남았다.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그 눈만큼은 50년 전 그대로였다. 민호 씨, 영숙 씨? 둘은 동시에 상대의 이름을 불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두근거림은 처음이었다. 아니, 처음은 아니었다. 바로 이 여자를 처음 만났던 그날. 세상에 정말 민호 씨예요?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영숙 씨 나예요. 다음은 서울역 서울스테이션입니다. 안내방송이 다시 울렸지만 둘은 움직일 수 없었다. 주변 승객들이 흘긋흘긋 쳐다봤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문이 열렸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갔다. 네, 내려야. 아, 저도 여기서 내려요. 둘은 어색하게 함께 플랫폼으로 내렸다. 출구로 향하는 인파 속에서 서로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가까이 걸었다. 계단을 오르며 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민호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몇 년 만이죠? 아니, 몇십 년, 50년입니다. 민호의 대답은 너무나 정확했다. 영숙이 깜짝 놀라 그를 돌아봤다. 기억하세요? 정확히 1974년 4월 15일 남산 mid버스 정류장에서 헤어진 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날을 기억하고 계셨군요. 매일 생각했습니다. 민호의 고백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50년치의 그리움이었다. 지상으로 올라오자 가을 햇살이 두 사람을 비췄다. 서울역 광장은 사람들로 붐볐다. 저기 차 한잔 하실래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호는 손목시계를 봤다. 동료들과의 약속 시간까지 1시간 반이 남았다. 네, 좋아요. 둘은 역 근처 조용한 카페로 향했다.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이 순간, 그들은 아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다. 웨이터가 메뉴판을 건넸지만 둘 다 제대로 보지 못했다. 아메리카노 2잔 주세요. 민호가 주문했다. 저 커피 못 마셔요. 속이 안 좋아서 유자차 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민호 씨가 어떻게 알아요? 50년 전 저는 커피를 좋아했으니까. 그 말에 둘 다 쓸쓸하게 웃었다. 50년. 반세기. 그 시간 동안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았다. 서로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었다. 음료가 나왔다. 민호는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셨다. 정신을 집중할 무언가가 필요했다. 영숙 씨는 잘 지내셨어요? 어색한 질문이었다. 하지만 영숙은 진지하게 대답했다. 글쎄요, 잘 지냈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저 살아왔다고 해야 할까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역 광장을 오가는 사람들.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움직이는 군중. 결혼하셨어요? 민호가 물었다. 대답이 두려우면서도 꼭 알아야 했다. 했어요. 1976년에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오래됐어요. 영숙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자식은? 딸 둘 있어요. 다 출가했고요. 손주도 셋이에요. 민호 씨는요? 민호는 잠시 망설였다. 저도 결혼했었어요. 1978년 아내는 10년 전 암으로 아들 하나 있는데 미국에 살아요.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해요. 외로우시겠어요. 뭐 익숙해지더군요. 둘은 다시 침묵했다. 서로의 상처를 확인하는 묵직한 침묵이었다. 영숙이 유자차를 홀짝였다.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 맛. 인생 같다고 생각했다. 민호 씨, 네. 그때 왜 연락 안 하셨어요? 드디어 나왔다. 50년 동안 목구멍에 걸려있던 질문. 영숙의 눈빛이 민호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민호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편지 썼어요. 수십 통. 받지 못했어요. 알아요. 보내지 못했으니까요. 왜요? 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처음부터 해야 했다. 영숙 씨, 제가 독일 간 거 기억하시죠? 내 광부로 가신다고? 그게 아니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50년 전 그날로 돌아간 것 같았다. 저는 독일에 가지 않았어요. 네, 공항에서 발기를 돌렸어요. 비행기를 못 탔어요. 영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럼 어디 계셨어요? 50년 동안? 서울이요. 줄곧 서울에 있었어요. 그럼 왜? 영숙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녀는 황급히 목소리를 낮췄다. 그럼 왜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왜 연락도 안 하시고? 형이 죽었어요. 민호의 말에 영숙의 말문이 막혔다. 비행기 타기 전날 밤 형이 사고를 당했어요.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민호 씨, 형수님은 임신 중이었어요. 조카는 뱃속에 있었고 형수님은 일을 못하는 상태였죠. 부모님은 이미 안 계셨고 제가 가족의 가장이 된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독일에서 벌 돈으로 우리 결혼자금 모으려고 했는데 그 돈으로 형 장례를 치러야 했어요. 독일 가는 것도 포기했어요. 형수님과 조카를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어떻게 말해요, 영숙 씨? 저 가난뱅이가 됐어요. 형수와 조카 책임져야 해서 당신과 결혼 못할 것 같아요라고요? 민호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당신은 그때 대학생이었어요. 교수님 딸이었고 좋은 집안 아가씨였죠. 저 같은 공고 출신 노동자가 뭔 염치로 그런 말을 해요. 차라리 독일 간 걸로 하고 제가 나쁜 놈이 되는 게 나았어요. 바보. 영숙이 흐느꼈다. 바보 같은 일하고 그게 당신 혼자 결정할 일이에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끝이에요? 저 50년 동안 영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계속 흘렀다. 민호도 눈물을 참지 못했다. 70 노인네 둘이 카페에서 우는 모습이 우스울 수도 있었지만
그들에겐 50년의 아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서야 영숙이 가까스로 말을 이었다. 그래서 결국 형수님과 조카는 조카는 잘 컸어요. 지금 고등학교 선생님 하고 있어요. 형수님도 건강하세요. 다행이네요. 영숙 씨 아버님이 절 찾아오셨던 거 알아요? 아버지가요? 1975년 봄이었나. 제가 일하던 공장으로 찾아오셨어요. 돈 봉투를 주시면서 영숙 씨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하셨죠. 받지 않았어요. 그 돈 하지만 아버님 말씀은 맞았어요. 저는 영숙 씨한테 아무것도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영숙은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다니. 그리고 그걸 지금에서야 알게 되다니.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일을 모르고 임종을 지켰어요.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아버지의 선택이었을 뿐이에요.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침묵이었다. 오해가 풀린 후에 허탈하면서도 안도스러운 침묵. 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민호 씨는 지금 뭐 하세요? 은퇴했어요. 5년 전에. 그 전에는 작은 철공소 운영했어요. 지금은 그냥 동네 산책하고 가끔 친구들 만나고 TV 보고 그래요.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죠. 하지만 익숙해요. 저도요. 남편 떠나고 나서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혼자 사는 게 편해요. 딸들이 같이 살자고 하는데 싫더라고요. 저도요. 아들이 미국 오라고 하는데 가기 싫어요. 여기가 익숙해서. 참 우리 비슷하게 늙었네요. 그러게요. 민호는 손목시계를 봤다. 약속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저기 영숙 씨, 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영숙이 민호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의 눈에서 간절함을 읽었다. 그리고 그건 자신의 마음과 같았다. 좋아요. 정말요? 네, 이렇게 만났는데 또 헤어지긴 싫어요. 민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50년 만에 짓는 진짜 웃음이었다.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둘은 서툴게 스마트폰을 꺼내 번호를 교환했다. 번호를 저장하고 둘은 카페를 나섰다. 가을 오후의 햇살이 따스했다. 그럼 연락드릴게요. 민호가 말했다.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기다릴게요. 이번에는 약속 지킬게요. 믿을게요. 둘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어색하게 손을 흔들며 헤어졌다. 민호는 동료들과의 약속 장소로, 영숙은 집으로 향했다.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가면서도 둘 다 여러 번 뒤돌아봤다. 50년 만의 재회. 이제 시작이었다. 그날 밤, 민호는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거의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친구들이 무슨 일 있냐고 물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아니야라고만 했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겼다. 영숙.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50년 동안 잊으려 애썼던 이름. 하지만 단 하루도 잊은 적 없었던 이름. 휴대폰을 꺼내 저장된 번호를 봤다. 김영숙. 문자를 보낼까? 아니, 너무 급하나? 내일 전화할까? 고민하다가 그는 조심스럽게 문자를 작성했다. 영숙 씨, 오늘 만나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잘 들어가셨는지 모르겠네요. 좋은 밤 되세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민호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5분 후 답장이 왔다. 저도 반가웠어요, 민호 씨. 잘 들어왔어요. 편히 주무세요. 민호는 그 짧은 문자를 10번도 넘게 읽었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잠에 들었다. 그날 밤 영숙도 같은 하늘 아래서 잠들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50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남산 밑 버스 정류장. 나 꼭 돌아올게.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그들은 다시 만났다.
영숙은 눈물을 흘렸다. 슬픔의 눈물인지 기쁨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민호의 문자였다. 문자를 읽고 그녀도 답장을 보냈다. 그리고 휴대폰을 가슴에 안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우리 어떻게 될까요? 답은 없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다. 50년을 기다렸다. 이제 조금 더 기다려도 괜찮았다. 2부 과거의 그림자. 재회 후 일주일. 민호는 거울 앞에 섰다. 면도를 하고 머리를 빗고 오래된 옷장에서 가장 깨끗한 셔츠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이 나이에 뭐 하는 짓인가.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오늘은 영숙과의 두 번째 만남이었다. 영숙이 먼저 제안했다. 민호 씨, 시간 되시면 산책 같이 할래요? 날씨가 좋던데. 문자를 받았을 때 민호의 심장은 20살 청년처럼 뛰었다. 약속 장소는 남산 서울타워 아래였다. 50년 전 그들이 자주 데이트했던 곳. 영숙이 그곳을 지정했을 때 민호는 그녀도 똑같이 기억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남산 가을 오후. 민호 씨, 멀리서 손을 흔드는 영숙이 보였다. 오늘 영숙은 연보라색 카디건을 입고 있었다. 50년 전 그녀가 좋아하던 색이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방금 왔어요. 거짓말이었다. 민호는 30분 전부터 와 있었다. 하지만 그걸 말할 순 없었다.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산책하기 딱 좋은 날이에요. 둘은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남산 둘레길.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나무들 사이로 가을 햇살이 스며들었다. 처음엔 어색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걷다 보니 자연스레 말문이 트였다. 민호 씨, 여기 기억나세요? 영숙이 한 벤치를 가리켰다. 낡은 나무 벤치였다. 기억나죠? 민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여기서 처음 손잡았잖아요. 그날이 떠올랐다. 1973년 가을. 그들이 만난 지 석 달째 되던 날. 민호는 용기를 내어 영숙의 손을 잡았다. 영숙은 얼굴을 붉히며 그 손을 꼭 쥐었다. 앉을까요? 네. 둘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50년 전처럼. 하지만 모든 게 달랐다. 젊은 두 사람은 이제 흰머리 성성한 노인이 되어 있었다. 민호 씨, 네. 그때 이후로 어떻게 사셨어요? 진짜로요. 영숙의 질문은 진지했다. 민호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형 장례를 치르고 정신없이 살았어요. 민호는 멀리 서울 시내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주유소 야간 알바를 했어요. 형수님과 조카 둘이서 작은 방 하나에 살았는데 제가 따로 나가 살 형편이 안 됐어요. 그래서 공장 기숙사에서 잤죠. 얼마나 힘드셨어요? 처음 2년이 제일 힘들었어요. 영숙 씨 생각이 너무 나서 술을 많이 마셨어요. 일 끝나고 혼자 소주 마시면서 울기도 했고요. 그러다 정신 차렸어요. 이러다간 나도 죽겠다 싶었죠. 그래서 일에 미쳤어요. 일만 했어요. 주말도 없이 일했어요. 그렇게 해서 네. 돈을 모았어요. 1980년에 작은 철공소를 차렸어요. 처음엔 저 혼자였는데 점점 커져서 직원 10명까지 뒀었죠. 영숙이 놀란 표정으로 민호를 봤다. 사업가가 되셨네요. 사업가라고 하긴 그냥 악착같이 산 거죠. 조카 대학 보내고 형수님 모시고 그러다 보니 36에 결혼했어요. 사랑하셨어요? 아니요. 선 봐서 만난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이었죠. 저한테 잘해줬어요. 하지만 사랑은 아니었군요. 미안했어요. 아내한테. 제가 마음을 다 주지 못하는 걸 아내도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묵묵히 곁에 있어줬죠.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고 그러더군요. 여보, 당신 마음속에 그 사람 만나게 되면 그때는 행복하세요라고. 그때 깨달았어요. 아내가 다 알고 있었다는 걸. 제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걸. 그런데도 평생을 곁에 있어 줬다는 걸.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좋은 분이셨네요. 네. 제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더 후회돼요. 아내한테 제대로 사랑한다고 말 한 번 못 해본 게, 제 마음을 다 주지 못한 게. 민호 씨, 영숙 씨, 전 나쁜 남자예요. 아내를 진짜로 사랑하지 못했고, 당신을 잊지 못했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영숙은 민호의 손을 잡았다. 민호 씨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냥 인간이에요. 완벽하지 않은 상처받은 인간일 뿐이에요. 저도 비슷해요. 영숙이 조용히 말했다. 민호 씨가 연락이 없어지고 1년을 기다렸어요. 아버지가 다른 사람 만나라고 했지만 거부했죠. 오빠가 돌아올 거예요라고 했어요. 영숙 씨, 근데 2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때 포기했어요. 아, 이 사람은 날 버린 거구나. 독일에서 다른 사람 만났거나 아니면 애초에 날 사랑하지 않았던 거구나라고 생각했죠. 영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쌓인 아픔은 무거웠다. 1976년에 선을 봤어요. 아버지가 다니시던 대학교 직원이었어요.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저한테 잘해줬고요. 사랑하셨어요? 민호 씨처럼 전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혼했어요. 그게 제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후회하셨어요? 처음엔 많이 했어요. 결혼하고도 한참 동안 밤마다 울었어요. 남편 몰래 베개에 얼굴 묻고 울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체념이 되더라고요. 이게 내 삶이구나. 이렇게 사는 거구나라고 받아들였어요. 남편한테 미안했지만 저도 최선을 다했어요. 좋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남편분은 아셨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남편이 바보가 아니니까 제가 마음을 다 주지 못한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래도 평생을 함께 하셨네요. 내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딸 둘 낳고 평범하게 살았어요. 크게 행복하지도 크게 불행하지도 않은 삶이었죠. 영숙은 민호를 돌아봤다. 근데 남편이 암 진단 받았을 때 이상하게도 제 마음속에 떠오른 사람은 민호 씨였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난 평생 이 사람을 잊지 못했구나. 수십 년을 살면서도 첫사랑을 잊지 못했구나 하고요. 영숙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남편 임종 때 손잡고 있으면서도 미안했어요. 내가 제대로 사랑해주지 못해서. 근데 동시에 민호 씨 생각도 났어요. 그래서 더 죄책감이 들었어요. 둘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각자가 살아온 50년의 무게가 그들 사이에 드리워졌다. 우린 죄인 같네요. 민호가 중얼거렸다. 돌아가신 분들께 죄를 지은 것 같아요. 그래요, 죄인이에요. 우린. 영숙도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래도 여기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좋아요. 민호가 영숙을 봤다. 영숙도 민호를 봤다. 저도요. 잠시 후 영숙이 입을 열었다. 민호 씨, 아까 형수님 얘기하셨잖아요. 네. 형수님은 민호 씨가 절 사랑했던 거 아셨을까요? 민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모르는 줄 알았는데 아셨어요. 정말요? 네. 몇 년 전에 형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도련님, 예전에 사랑했던 사람 있지요. 그 사람 때문에 평생 힘들었지요. 라고.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부정했죠. 근데 형수님이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도련님 눈빛 보면 알아요. 아직도 그 사람 생각하는 눈빛이야라고. 다들 알았나 봐요. 우리만 숨기는 줄 알았는데 그런가 봐요. 둘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민호 씨,
네. 후회해요. 그때 제게 말하지 않은 거. 민호는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다. 후회하죠. 매일 후회해요. 만약 그때 솔직하게 말했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런 생각 평생 했어요. 저도요. 하지만 민호가 멈춰섰다. 동시에 그게 옳은 선택이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만약 그때 영숙 씨한테 짐을 지웠다면 영숙 씨 인생도 힘들어졌을 거예요. 가난하게 살았을 거고 고생만 했을 거예요. 그래도 좋았을 텐데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가난해도 힘들어도 민호 씨와 함께였다면 좋았을 텐데요. 영숙 씨, 전 선택권도 없었어요. 민호 씨 혼자 결정하고 혼자 사라졌어요. 전 그냥 버려진 거예요.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로 50년이 돌아오나요? 안 돌아오죠. 전 그냥 영숙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었어요. 저 같은 사람 때문에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었어요. 그건 민호 씨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둘이 하는 거예요. 근데 민호 씨는 혼자 결정했어요. 혼자 짐을 지고, 혼자 고통받고, 혼자 희생했어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세요? 전 그게 더 이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영숙의 말이 옳았다. 민호 씨, 전 민호 씨가 밉지 않아요. 화도 안 나요. 그저 안타까워요. 우리 둘 다, 저도요. 50년을 돌아볼 수 없어요. 하지만 영숙이 민호를 똑바로 바라봤다. 지금부터라도 솔직해지고 싶어요. 이제 숨기고 싶지 않아요. 무엇을요? 제가 아직도 민호 씨를 사랑한다는 거요. 고백의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고 떨리고 있었다. 영숙 씨, 전 50년 동안 민호 씨를 잊은 적이 없어요.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살면서도, 딸 키우면서도, 손주 보면서도 항상 마음 한구석에 민호 씨가 있었어요.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다. 이제 나이도 많고 남은 시간도 얼마 없어요. 그래서 더 솔직하고 싶어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저도 영숙 씨를 사랑했어요. 아니, 사랑해요, 지금도. 두 사람은 울먹였다. 50년 동안 하루도 잊은 적 없어요. 다른 여자와 살면서도 아들 키우면서도 항상 영숙 씨 생각을 했어요. 민호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호는 영숙의 손을 잡았다.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지만 그 어떤 손보다 따뜻했다. 용서해줘요. 용서할 게 없어요. 우린 둘 다 피해자예요. 운명의 피해자예요. 영숙도 민호의 손을 꼭 쥐었다. 이제 행복해져도 되죠? 되죠. 둘은 서로를 안았다. 남산 둘레길 가을 오후 흰머리 노인 둘이 서로를 껴안고 우는 모습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다. 50년의 한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카페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둘은 근처 카페로 들어갔다. 눈이 빨개진 채로 마주 앉았다. 우린 참 바보 같아요. 그러게요, 50년을 이렇게 헤매다니. 근데 이제 어떡하죠? 민호가 물었다. 영숙도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글쎄요. 우리 나이에 연애를 하나요? 하면 안 되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영숙이 머뭇거렸다. 주변에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딸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그래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 인생인데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긴 한데 영숙은 여전히 망설였다. 민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영숙 씨, 전 이제 남 눈치 보고 싶지 않아요. 5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이제는 제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민호 씨, 영숙 씨도 그러세요. 딸들이 뭐라고 하든 친구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영숙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그렇게 해요, 정말요? 네, 이제 남은 시간 얼마 없는데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민호가 환하게 웃었다. 고마워요, 영숙 씨. 헤어지는 길. 해가 지고 있었다. 둘은 지하철역까지 함께 걸었다. 민호 씨, 네,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언제가 좋으세요? 글쎄요, 이번 주말. 좋아요. 뭐 하고 싶으세요? 영숙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영화 볼래요? 요즘 뭐 좋은 거 하는지 모르겠지만 좋아요. 제가 알아볼게요. 그럼 토요일 2시에 명동에서 만날까요? 네, 민호의 대답은 너무나 빨랐다. 영숙이 웃음을 터뜨렸다. 민호 씨, 왜 이렇게 적극적이세요? 5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하루도 아까워요. 영숙도 따라 웃었다. 저도 그래요. 지하철역 입구에서 둘은 멈춰섰다. 그럼 토요일에 봐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민호 씨도요. 영숙이 계단을 내려가다가 돌아봤다. 민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번엔 잃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민호도 영숙이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다. 그리고 혼잣말을 했다.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야, 절대로. 그날 밤 민호는 아들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다. 아들아. 아빠,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화면 너머로 아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아빠, 뭔 좋은 일 있으세요? 표정이 좋아 보이는데. 그게 민호는 망설였다. 아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아빠가 옛날 친구를 만났어. 친구요? 응, 아주 오래된 친구 50년 만에 다시 만났어. 와, 대단하시네요. 좋겠다. 그 친구가 여자야.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빠, 혹시 여자친구세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민호는 머리를 극적였다. 그냥 옛날에 알던 사람이야. 다시 만났어. 아빠가 행복하시면 좋죠. 아빠 혼자 계시는 거 제가 걱정했거든요. 그래, 네. 아빠, 좋은 분이시면 잘 지내보세요. 민호는 가슴이 뭉클했다. 고맙다, 아들아. 전화를 끊고 민호는 미소 지었다. 아들의 축복을 받은 것 같아 마음이 편했다. 한편 영숙의 집.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오늘 표정이 너무 좋은데? 큰딸이 물었다. 영숙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대답했다. 응,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 엄마 콧노래까지 부르시잖아요. 그래? 영숙은 자신도 모르게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엄마, 혹시 좋은 일 있어요? 글쎄, 좋은 일이라고 해야 하나.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엄마가 옛날 친구를 만났어. 친구요? 누구요? 아주 옛날 친구, 대학 때 친구. 와, 대단하다. 그렇게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나다니. 큰딸은 순수하게 기뻐했다. 영숙은 안도했다. 아직은 더 자세히 말할 때가 아니었다. 하지만 언젠가는 말해야 할 것이다. 자신이 50년 전 사랑했던 사람을 다시 만났다는 것을, 그리고 아직도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3부 오해와 진실. 토요일 오후 명동 영화관. 민호 씨, 여기요. 영숙이 손을 흔들었다. 민호는 약속 시간보다 20분이나 일찍 와 있었다. 오늘은 제가 먼저 왔네요. 저도 일찍 나왔어요. 집에 있으니까 자꾸 시계만 보게 되더라고요. 둘은 서로를 보며 쑥스럽게 웃었다. 70이 넘은 나이에 이런 설렘이라니. 영화는 로맨스 드라마였다. 민호가 고른 영화였는데 영숙이 옛날 영화 같은 게 보고 싶어요라고 해서
클래식 로맨스를 상영하는 특별관에 왔다. 영화가 시작되고 어두운 극장 안에서 민호는 슬쩍 영숙의 손을 잡았다. 영숙이 깜짝 놀라 그를 봤지만 손은 놓지 않았다. 50년 전처럼 그들은 극장에서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영화가 끝나고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슬프면서도 아름답더라고요. 울으셨어요? 조금요. 민호 씨는 저도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둘은 카페로 향했다. 영화 얘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옛날 이야기로 넘어갔다. 민호 씨, 우리 처음 만난 날 기억나세요? 당연하죠. 1973년 6월 15일 대학로 서점이었어요. 날짜까지 기억하세요? 네, 제 인생이 바뀐 날이니까요. 영숙 씨가 서점에서 시집을 보고 계셨죠. 윤동주 시집. 제가 우연히 같은 책을 집으려다 손이 부딪혔어요. 맞아요. 그때 민호 씨가 얼굴이 새빨개지셨죠. 부끄러웠어요. 그렇게 예쁜 사람을 처음 봐서. 저도 민호 씨가 너무 선해 보이고 착해 보여서 마음이 갔어요. 두 사람은 잠시 그날을 추억하며 미소 지었다. 민호 씨,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궁금한 게 있어요. 뭐든 물어보세요. 그때 정말 아버지가 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게서 떠나라고? 네, 1975년 4월이었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죠? 아버지가 민호 씨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민호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자네가 내 딸을 사랑한다면 떠나주게. 자네는 가난하고 내 딸은 다른 삶을 살아야 해. 이 돈 받고 깨끗이 정리하게라고 하셨어요. 얼마였어요? 500만 원이었어요. 당시로선 큰 돈이었죠. 영숙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민호 씨는 받지 않으셨죠? 당연히요. 화가 났어요. 영숙 씨를 돈으로 사고 판다는 게 모욕적이었어요. 그럼 아버님께 말씀드렸어요. 저는 영숙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비록 지금은 가난하지만 꼭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근데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랑으로 밥 먹고 사나 현실을 바라고. 그리고요? 영숙 씨가 이미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고 하셨어요. 뭐라고요? 영숙이 벌떡 일어났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 다른 사람 안 만났어요. 알아요. 나중에 알았어요. 거짓말이었다는 걸. 하지만 그때는 믿었어요. 형이 죽고 제 인생이 엉망이 된 상황에서 영숙 씨까지 저를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민호 씨, 포기했어요. 아, 이게 운명이구나. 우린 인연이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영숙은 다시 자리에 앉았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아버지가 거짓말까지 하셨군요. 영숙 씨 아버님 입장에서는 딸을 위한 거였을 거예요. 딸을 위한 게 그런 건가요? 제 인생을 망치는 게 딸을 위한 건가요? 영숙 씨, 사실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전 편지를 썼어요. 수십 통. 전 받지 못했어요. 알아요. 보내지 못했으니까요. 민호는 가방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노랗게 바랜 편지지들이었다. 이게 뭐예요? 제가 영숙 씨한테 쓴 편지들이에요. 1975년부터 1977년까지 거의 매주 썼어요. 왜 보내지 않으셨어요? 보낼 주소를 몰랐어요. 영숙 씨네 집 주소는 알았지만 아버님이 가로막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무슨 얼굴로 편지를 보내나 싶었어요. 약속도 지키지 못한 주제에. 영숙은 편지 한 장을 펼쳤다. 민호의 서툰 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영숙아, 미안해. 나 약속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형이 죽고 모든 게 엉망이 됐어. 하지만 너를 잊을 수가 없어. 매일 밤 너 생각하면서 잠들어. 미안해, 미안해. 편지는 그렇게 미안해로 가득했다. 50년 전 민호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민호 씨 이걸 50년 동안 가지고 계셨어요? 네, 버릴 수가 없었어요.
이게 영숙 씨와의 마지막 연결고리 같았어요. 영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민호 씨,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요? 전 민호 씨를 찾으려고 했어요. 언제요? 1976년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 몰래 민호 씨 공장을 찾아갔어요. 근데요. 민호 씨가 안 계시더라고요. 다른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그만두신 지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박민호 씨요? 형님 돌아가시고 나서 힘들어 하시다가 그만두셨어요. 어디 가셨는지는 모르겠어요라고. 그때 포기했어요. 아, 이 사람은 정말 떠난 거구나, 나를 잊은 거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영숙 씨, 그리고 얼마 후에 선을 봤어요. 아버지가 강요했고 전 저항할 힘이 없었어요. 제가 그 공장은 1975년 말에 그만뒀어요. 경수님 수술비 때문에 더 급여가 높은 곳으로 옮겼거든요. 그랬군요. 만약 제가 조금만 더 있었다면 우리 만났을 텐데. 운명의 장난이네요. 마지막 퍼즐. 민호 씨, 그럼 결국 우리가 헤어진 건 아버지의 개입, 민호 씨 형님의 사고, 그리고 우리의 오해와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였네요. 그런 것 같아요. 만약 그때 아버지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만약 형이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만약 제가 조금 더 일찍 찾아갔다면, 너무나 많은 만약들. 민호 씨, 네, 후회해요? 매일 후회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후회보다 감사한 마음이 더 커요. 이렇게라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저도요, 화나고 억울하지만 동시에 고마워요. 다시 만나서. 결심. 영숙 씨, 네, 이제 어떻게 할까요? 민호의 질문에 영숙은 잠시 생각했다. 솔직히 무섭기도 해요. 뭐가요? 다시 시작하는 게요. 이 나이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는 게 주변 사람들 시선도 신경 쓰이고 딸들이 뭐라고 할지도 걱정되고. 저도요. 민호도 고백했다. 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친구들이 뭐라고 할지 두렵긴 해요. 그래도 민호 씨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50년을 잃었는데 남은 시간마저 망설이다 보내고 싶지 않아요. 영숙 씨,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말고. 조심스럽게 하지만 포기하지는 말아요. 그래요,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게요. 둘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50년의 아픔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함께 담겨 있었다. 저녁 무렵 둘은 지하철역에서 헤어졌다. 다음엔 언제 만날까요? 언제든 좋아요. 영숙 씨 시간에 맞춰서. 그럼 수요일? 제가 그날 딸네 집에서 손주 봐주는 날인데 오후에는 시간이 돼요. 좋아요. 수요일 오후에 봬요. 어디서 만날까요? 남산은 어때요? 우리가 자주 갔던 그 벤치에서. 좋아요. 그럼 거기서 만나요. 헤어지는 순간 민호는 용기를 내어 영숙을 가볍게 안았다. 영숙도 민호를 껴안았다. 짧은 포옹이었지만 그 안에는 50년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영숙은 민호가 준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었다. 영숙아, 오늘 길에서 너랑 비슷한 사람을 봤어. 뒤에서 불러볼까 했는데 내가 아니더라. 미안해, 너를 이렇게 그리워해서. 영숙아, 오늘 형수님이 밥을 해주셨어. 된장찌개였는데 내가 좋아하던 음식이라 생각났어. 너는 잘 먹고 있니? 영숙아, 눈이 왔어. 우리 처음 손잡았던 날도 눈 오는 날이었지. 그날 내 손이 너무 차가웠어. 내가 호호 불어줬던 거 기억나? 편지는 그렇게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 모든 문장 끝에는 미안해, 보고 싶어, 사랑해가 적혀 있었다. 영숙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다. 50년 동안 받지 못했던 편지들, 50년 동안 알지 못했던 민호의 마음. 민호 씨, 저도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민호도 집에서 혼자 창밖을 바라봤다. 영숙이 준 편지 봉투가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영숙의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젊은 시절 영숙의 모습, 50년을 돌아올 수 없지만 민호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지금부터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영숙 씨.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다. 같은 달빛 아래 영숙도 민호를 생각하고 있었다. 50년의 오해가 풀렸다. 이제 남은 건 진실뿐이었다. 사부 망설임과 선택. 2달 후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민호는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다.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영숙에게서 온 문자였다. 민호 씨, 오늘 통화 가능할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문자의 어조가 평소와 달랐다. 민호는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영숙 씨? 네, 민호 씨. 영숙의 목소리도 침울했다. 무슨 일 있어요? 그게 오늘 큰딸이 집에 왔어요. 지혜 씨가요? 네. 남편이랑 같이 왔는데 영숙은 잠시 말을 멈췄다. 민호 씨 얘기를 꺼냈어요. 민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뭐라고 하던가요? 생각보다 심하게 반대했어요. 그날 오후,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혜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옆에는 사위 성준이 난처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무슨 얘긴지 알지? 알아요. 민정이한테 들었어요. 엄마가 남자를 만나신다고. 영숙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대답했다. 그래, 만나고 있어. 아빠 돌아가신 지 겨우 5년밖에 안 됐는데요. 지혜야,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동네 사람들이 다 수군거려요. 김 여사 남편 죽자마자 남자 만난다고. 영숙의 얼굴이 굳었다. 누가 그래? 동네 슈퍼 아주머니도 그러시고 엄마 친구분들도 다 이상하게 생각하신대요. 지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엄마 나이가 몇인데 연애를 해요? 나이가 많으면 사랑하면 안 돼? 영숙도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도 사람이야. 외롭고 쓸쓸하고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어. 그럼 우리는요? 우린 뭐예요? 지혜가 울먹였다. 우리가 엄마 옆에 있잖아요. 손주들도 있고. 그걸로 부족해요? 그건 다른 거야. 뭐가 달라요? 엄마는 우리 아빠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영숙은 말문이 막혔다. 사위 성준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 행복하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보, 지혜가 남편을 노려봤다. 당신까지 왜 그래? 아니, 그냥 어머님도 인생이 있으시잖아. 아빠 생각은 안 해요? 평생 엄마 사랑하고 가족 위해 희생하신 우리 아빠는? 성주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영숙이 딸을 바라봤다. 지혜야, 엄마가 너희 아빠한테 최선을 다했어. 좋은 아내였어. 하지만 사랑은 안 하셨죠. 지혜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다. 엄마는 평생 다른 사람 생각하면서 우리 아빠랑 사셨잖아요. 그거 알아요, 전. 알았니? 어렸을 때부터 느꼈어요. 엄마가 아빠한테 차갑다는 걸. 아빠는 엄마 사랑했는데 엄마는 아빠를 그냥 의무처럼 대했다는 걸.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이에요? 이제 와서 그 사람 만나서 행복하시겠다고요? 우리 아빠는 뭐가 돼요? 지혜는 일어서서 말했다. 엄마, 전 반대예요. 절대 인정 못해요. 그리고 집을 나가버렸다. 그래서 지금 딸이 화가 많이 났어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호 씨, 미안해요. 제가 딸을 설득하지 못해서. 아니에요. 당연한 반응이에요. 민호는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민호 씨, 네.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영숙 씨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저는 영숙은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다. 잘 모르겠어요. 딸이 저렇게 반대하는데 계속 만날 수 있을까요? 민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헤어지자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영숙도 울먹였다. 전 민호 씨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딸도 포기할 수 없어요. 알아요. 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시간을 좀 드릴게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민호 씨, 괜찮아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민호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50년을 기다렸는데 또다시 헤어져야 하나? 다음 날 민호는 오랜 친구 인수를 만났다. 야, 박민호.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왜 그래? 작은 술집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며 인수가 물었다. 여자 문제야. 여자? 내가? 인수가 놀라서 물었다. 아니, 너 여자 생긴 거야? 생겼다기보다 다시 만났어. 누구? 50년 전에 사귀던 사람. 인수는 소주를 뿜을 뻔했다. 뭐? 50년 전. 민호는 영숙과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인수는 진지하게 들었다. 그래서 지금 딸이 반대한다고? 응. 내 생각은 어때? 민호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모르겠어. 영숙이가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차라리 내가 물러나는 게 맞는 건가 싶어. 야,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인수가 민호의 등을 쳤다. 50년을 기다렸는데 지금 포기해? 너 나중에 또 후회할 거야. 하지만은 무슨. 너 이미 한 번 그렇게 후회하면서 살았잖아. 또 그럴 거야?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호야. 인수가 진지하게 말했다. 우리 나이가 몇인데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지금 아니면 언제 행복해? 그래도 영숙이 딸이 딸도 나중에는 이해할 거야. 시간이 필요한 거지. 인수는 소주를 따라 민호에게 건넸다. 포기하지 마. 이번엔 끝까지 붙잡아. 같은 시각 영숙은 둘째 딸 민정과 대화하고 있었다. 엄마, 언니한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민정이 위로했다. 언니는 원래 성격이 급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그럴까? 네. 저도 처음엔 놀랐지만 엄마가 행복해 보이시니까 좋더라고요. 영숙이 딸을 안았다. 고마워, 민정아. 근데 엄마, 박 선생님은 어떤 분이세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영숙은 미소 지었다. 응, 정말 좋은 사람이야. 착하고 다정하고. 엄마 얼굴 보니까 알겠어요. 진심으로 좋아하시는구나. 그래. 민정이 엄마 손을 잡았다. 엄마, 언니는 제가 설득할게요. 엄마는 박 선생님이랑 잘 지내세요. 고맙다. 딸아. 일주일 후 민호와 영숙은 일주일 동안 연락을 거의 하지 못했다. 서로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영숙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호 씨, 내일 시간 있으세요? 네, 있어요. 남산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 처음 만났던 그 벤치에서. 알겠어요. 남산 그 벤치. 민호는 약속 시간보다 한참 일찍 도착했다. 벤치에 앉아 서울 시내를 바라봤다. 50년 전 이곳에서 영숙의 손을 잡았었다. 50년 후 이곳에서 헤어짐을 이야기하게 될까? 민호 씨, 뒤에서 영숙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호는 천천히 돌아봤다. 영숙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다. 많이 울었다는 증거였다. 영숙 씨, 앉아요. 둘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호 씨, 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저도요. 딸이 그렇게 반대하는데 우리가 계속 만나는 게 옳은 건가? 딸한테 상처를 주면서까지 행복해도 되는 건가?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요, 네, 결론은 이거예요. 영숙이 민호를 똑바로 바라봤다. 저 이번엔 놓치고 싶지 않아요. 민호의 눈이 커졌다. 50년 전에 한 번 놓쳤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영숙 씨. 딸이 반대해도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전 민호 씨랑 함께하고 싶어요.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기적인 선택이에요. 나쁜 엄마 같죠. 하지만 전 이번엔 제 행복을 선택하고 싶어요. 민호는 영숙을 꼭 안았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둘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민호 씨, 네, 우리 천천히 가요. 딸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래요. 하지만 포기는 하지 말아요. 절대 안 할 거예요. 민호가 영숙의 손을 잡았다. 이번엔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 약속해요. 약속해요. 둘은 손을 꼭 잡고 석양을 바라봤다. 민호 씨, 네, 행복하네요. 저도요. 가을바람이 불어왔다. 낙엽이 떨어졌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봄처럼 따뜻했다. 한 달 후 지혜는 어머니를 찾아왔다. 엄마. 지혜야, 어서 와. 지혜는 거실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다. 엄마, 저 생각해봤어요. 뭘? 엄마가 박 선생님 만나시는 거요. 영숙은 긴장했다. 여전히 쉽지 않아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래. 근데 엄마가 저렇게 간절하게 원하시는데 제가 막을 권리가 있나 싶어요. 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요. 영숙이 딸을 안았다. 고마워, 지혜야. 대신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뭐든지. 우리 아빠 잊지 마세요. 박 선생님이 아빠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엄마의 새로운 동반자라고 생각할게요. 그래, 그렇게 할게. 모녀는 함께 울었다. 그날 저녁 영숙은 민호에게 전화했다. 민호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요? 지혜가 우릴 인정했어요. 민호는 전화기 너머로 환하게 웃었다. 정말요? 네, 이제 우리 떳떳하게 만날 수 있어요. 영숙 씨. 민호 씨, 사랑해요. 처음으로 하는 고백이었다. 저도 사랑해요. 영숙 씨. 늦었지만 진심이었다. 오부 새로운 시작. 6개월 후 봄. 민호 씨, 여기 보세요. 영숙이 휴대폰을 들고 웃으며 말했다. 남산 벤치, 그들의 장소. 벚꽃이 만개한 봄날이었다. 이렇게요? 민호는 어색하게 포즈를 취했다. 아이고, 민호 씨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사진 찍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둘은 벚꽃 아래서 사진을 찍었다. 70이 넘은 나이에 데이트 사진이라니. 하지만 행복했다. 잘 나왔네요. 영숙이 사진을 보며 만족스러워했다. 딸들한테 보낼 거예요? 응, 민정이가 보고 싶대요.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것이 변했다. 큰딸 지혜도 이제는 민호를 만나면 인사를 했다. 여전히 어색하지만 적어도 반대하지는 않았다. 카페에서 민호 씨, 저 하나 물어봐도 돼요? 뭐든지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영숙의 질문에 민호는 잠시 생각했다.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글쎄요, 재혼까지는 아직 부담스럽고요. 저도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이렇게 자주 만나고 함께 시간 보내면 좋겠어요. 저도 그게 좋아요. 둘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민호 씨,
네, 후회 안 해요? 50년을 헤매다가 이제야 만난 거 후회는요, 물론 해요. 만약 50년 전에 함께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 저도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도 우리 인생이었다고 생각해요.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50년 동안 각자의 삶을 살았고, 각자의 가족을 만들었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 시간들도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있고 손주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다시 만났으니까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영숙이 눈시울을 붉혔다. 민호 씨, 고마워요. 뭐가요? 제 곁에 있어줘서요.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남산 타워로 올라갔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예쁘네요. 그러게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영숙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영숙은 민호에게 기댔다. 민호 씨, 네, 우리 앞으로 얼마나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10년, 20년. 욕심이네요. 영숙이 웃었다. 하루하루가 소중해요. 그렇죠? 네, 하루하루가. 둘은 야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었다. 민호 씨, 네, 행복해요. 저도요. 이렇게 늙어서 다시 사랑을 할 줄 몰랐어요. 민호가 영숙을 안았다. 저도요.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줄. 1년 후 영숙의 집 거실. 온 가족이 모였다. 큰딸 지혜와 사위, 둘째 민정과 남편, 그리고 손주들, 그리고 민호. 할머니, 이 할아버지 누구예요? 손녀가 물었다. 할머니 친구야. 남자친구예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모두가 웃었다. 그래, 남자친구야. 영숙이 대답했다. 지혜도 이제는 미소 지었다. 박 선생님, 여기 앉으세요. 민정이 자리를 권했다. 민호는 어색하게 앉았다. 감사합니다. 뭐려? 이제 가족이나 마찬가지죠. 식사가 시작됐다.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다. 50년 만에 다시 만난 영숙과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앉아 있다니. 식사 후 민호와 영숙은 잠시 베란다로 나왔다. 민호 씨, 네, 오늘 즐거우셨어요? 네, 정말로요. 영숙이 민호의 손을 잡았다.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해요. 네, 끝까지.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별이 빛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50년을 돌아왔지만 지금 이 순간은 완벽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영숙에게 문자를 보냈다. 영숙 씨, 오늘 산책 어때요? 곧 답장이 왔다. 좋아요. 남산에서 만나요. 우리 벤치에서. 민호는 미소 지으며 외출 준비를 했다.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이 보였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젊었다. 자, 가볼까? 민호는 집을 나섰다. 봄바람이 불었다. 남산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영숙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들의 벤치에서 50년을 돌아온 그 자리에서 이제는 다시 헤어지지 않을 것이다. 함께 걸어갈 것이다. 남은 인생을 손을 잡고 끝.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고 시간도 막지 못한다. 50년이 지나도 진실한 마음은 다시 만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